미리 가본 우크라이나 역사지도 그리고 기근 드니프로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세기에서 13세기 지도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그 원래 시조 국가는 크이우 공국, 키예프 공국 그것입니다. 그것이 8세기 출범해서 13세기 몽골의 세 차례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240년에 멸망을 하고 바투칸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에 그 우크라이나는 그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받고 또 1569년에는 그 리투아니아가 폴란드와 이렇게 나라를 합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폴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그 폴란드가 보통 그 지배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1650년경에 그 코사크족의 지도자 흐밀리츠키가 이 폴란드 지배에 항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립을 위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 위세를 떨쳤지만은 결국 폴란드의 압도적 병력에 결국 이길 수 없어가지고 이 흐밀리츠키가 러시아 황제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결국 뭐 자치권을 얻기는 했지만은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약속을 해야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하나다. 러시아의 그 지배 속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주성, 주체성을 계속 부인하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것은 그 일시적인 군사 동맹일 뿐이지 그것이 뭐 어떤 러시아에 기속하거나 뭐 우크라이나 민족이 러시아 민족에게 완전히 뭐 사라진 어떤 그런 러시아 민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은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한창 그 글로벌하게 지구를 그 강타했죠. 그리고 또 독일 제국이 망하면서 1차 대전에 패전이 되고 그러면서 폴란드가 독립을 합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1919년까지니까 그때 한 120년간 삼국 분할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 우크라이나는 그 제정 러시아에 소속돼 있었을 뿐이지 폴란드와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폴란드가 독립을 하면서 다만 이제 독립은 했지만은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와 볼셰비키 그 공산혁명을 한 볼셰비키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폴란드가 그 피우스치키라는 그런 어떤 독립 영웅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가 조약을 맺어서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폴란드가 상당히 동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영토를 확보했죠. 이때 우크라이나는 원래 민족주의 운동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지원하는 그런 볼셰비키 세력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되고 그것이 바로 1921년에 그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때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그 연방에 소속되게 되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1949년 54년인데 결국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우크라이나도 그 독립은 안 되고 소연방 속에서 그나마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자라는 나름의 노력 끝에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그 녹색으로 그어진 이 선이 그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소연방 속의 공화국.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90년 이때 이제 그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그때 거의 파탄나면서 1989년 동유럽이 전부 자유와 체제 전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리투아니아가 맨 먼저 소연방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독립하겠다. 이렇게 1990년 3월 달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굉장히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소련 연방에 강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공화국들이 다들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6월 달에 러시아 공화국이 독립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 공화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도와줄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만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그런 가운데 1991년에 그 소련 공산당 보수파에서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나 옐친에게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1991년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합니다. 이때 벨라루시도 독립선언하고 조지아도 독립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2월 달에 그 국민투표로 독립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도 12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경치 이것은 드니프로강 수도 크이우 옆에 흐르는 드니프로강 이 주변 풍경입니다. 여기 그 계단을 찍은 이유는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은 1932년 33년에 비참하게 죽어간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어떤 그 대기근 아사 그것을 추모하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서 밑으로 찍은 모습인데 같은 길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그 당시에 1932, 33년에 대기근 그리고 그 아사 길거리에서 굶주려서 죽는 거죠.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의 그 경제에 정말 그 경제를 모르고 경제를 잘못해 가지고 사람을 인위적으로 죽게 만든 인재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괴롭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의 재해라면 몰라도 인간이 만든 재해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 엄마와 아이 눈이 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잘 못 먹어서 몸이 기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저기 그 황혼의 십자가들 보십시오. 저것이 죽어서 굶어 죽어서 묻힌 그런 무덤들입니다. 너무 비극을 나타내는 종이죠. 이것을 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입구, 언덕의 입구를 보면은 천사들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모하는 것이죠. 이거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가 농업대국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워낙 잘 되고 또 식량이 넘치는데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 동아시아와 달리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여기는 산이 거의 없고 전부 평지고 그것이 또 비옥한 흑토고 이런 데서 굶어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스탈린이 노동자에게 그 식량을 뺏어 가지고 준다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전부 다 가져갔죠. 심지어는 씨 뿌릴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문서를 찾아보니까 식량이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인민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발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민들, 러시아, 또 공산당, 소련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자 그러는데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 대기근이 그때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 크이우 언덕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조국 어머니상입니다. 이 슬라브족에서는 여성을 수호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인어상이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국 어머니상, 결국은 그 전쟁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영웅들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높습니다. 102m입니다. 이 조국 어머니상 높이 102m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93m이기 때문에 또 리오데자네이로 예수상이 38m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그 건물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37m 높이 지금 그 동상에 발이 있는 곳에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망을 할 수 있고, 또 뭐 예외적으로 지금 그 동상의 가슴까지는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타면은 방패를 들고 있는 손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입니다. 이 당시에 그 전쟁의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때 기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싸웠던 그 전쟁 영웅들을 조형물로 해놓은 거죠. 우연히 마주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여기 교민들 통일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통일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또 갑작스럽게 북한이 붕괴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기다가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그 고려인이 5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고려인도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원래 원래 그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러시아 주변 민족들에 보면은 제일 많은 곳이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는 러시아, 그 다음은 카자흐스탄, 그 다음이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케이블 철도라고 해가지고 시내 그 중심부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강변이 있는 저지대로 내려가는 시내 중심 다운타운과 외곽을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 철도 입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내려오는 입구고, 여기는 굉장히 그 우평광장이라고도 우정광장 또는 우평광장인데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강도 볼 수 있고 멀리 경치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 올 때는 꼭 여기 들러야 되죠. 예, 이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옆에 그 드니프로 강이 흐르는 거죠. 굉장히 긴 넓은 강입니다. 강변 선착장에는 또 크루즈선이 또 이렇게 운항이 되고 해서 기회가 되면은 이 배를 타고 드니프로 강을 이렇게 한번 투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한창 짓고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완성됐을 겁니다. 이게 다 드니프로 강을 지나는 다리입니다. 여기 멀리서 보는 그런 크이우 시내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조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언덕에서 보는 주위 풍경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전쟁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션 플라자라고 해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고 또 종합 레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거의 그 사진을 다 봤습니다만은 통일 문제,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통일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통일 문제가 태동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 이제 과제가 나타난 것이고 그런데 이 분단은 결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38도선을 한 것인데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6.25 전쟁에서 휴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휴전협정 아닙니까? 휴전협정의 당사국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 언제 될 것인가? 그것은 뭐 이 4개국 휴전협정의 당사국들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갑자기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가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 당사국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북한도 물론 해당되지만은 중국 공산당이죠. 그리고 미국 그것도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이것과 협의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통일 문제는 이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정도로 이제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과 협의해 보면은 점진적 단계적 이거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거 말로 하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점진적 단계적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일설에 의하면은 북한이 그 만약에 그 붕괴 상태 또는 뭐 지도자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군대를 보내서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6.25 때 그 유엔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북한이 그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보내서 북한을 점령한다. 그거는 좌시할 수 없는 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고 또 북한의 어떤 그런 정치 혼란, 통치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그 4개 당사국, 휴전협정의 당사국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협의 당사, 그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건 또 유엔의 어떤 그런 그 결의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라든지 휴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 우크라이나 교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질문이 날카롭고 굉장히 그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의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나름대로 참 열심히 대답했지만은 그 당시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